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어의 정석 10과 월, 계절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2페이지로 가셔서 평소처럼 똑같이 단어 표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92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북이탈리아네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안이라고 하고요. 북쪽을 Nord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탈리아는 Not Italian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나라 이름 같은 경우는 보통 중성명사예요. 아닌 애들이 앞에서 이제 몇 가지 나오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라 이름은 보통 중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엔도 그러니까 이탈리엔도 중성 Das Italien 북이탈리아도 Das Nord이탈리엔 이렇게 되겠네요. 네, 다음 보시면은 여행 여행이라는 표현은 die Reise라고 하고요. 복수는 Reise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계절이 나오네요. 계절은 Jahreszeit. Das Jahr라고 하면은 한 해를 말해요. 1년을 뜻하고 Zeit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해에 있는 그 이렇게 큰 시간들 이런 거를 계절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계절 하면은 die Jahreszeit. 복수는 Jahreszeiten 이렇게 됩니다. 네, Zeit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네, Jahreszeit도 여성명사로 나오는 거고요. 네, 다음 보시면은 장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장점은 der Vorteil이라고 합니다. der Vorteil. vor가 앞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얘 반대말이 nach입니다. 그래서 Nachteil이라고 하면은 얘는 단점이 되는 거고요. 네. 계속 보시면은 호수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호수 하면은 독일어로는 der See, 복수는 Seen 이렇게 됩니다. 이게 sea 같아 보여가지고 바다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See라고 하면 독일어에서는 호수고요. 요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das Meer 이게 바다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은 나무가 나오네요. 나무는 독일어로는 der Baum, 복수형은 umlaut 붙어서 Bäume 이렇게 되네요. 왜 그 케이크 중에 바움쿠헨이라는 케이크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움쿠헨 하면 이게 그 나무 나이테처럼 이렇게 생긴 케이크거든요. 네, 바움 여기에서 나온 요 바움이라는 표현이랑 그리고 뒤에 케이크를 뜻하는 쿠헨 요게 붙어가지고 바움쿠헨 나무 케이크 이렇게 부르는 네 케이크 있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래 보시면은 나뭇잎 또는 종이 한 장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얘는 das Blatt라고 하고요. 복수는 die Blätter 이렇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스키, 우리 타는 스키 있죠? 네, 요 스키를 der Ski라고 해요. 스키라고 이제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그 카 소리가 안 나고 쉬 이렇게 나요. 쉬. 그리고 복수형은 쉬어 이렇게 됩니다. 발음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쪽 보시면은 눈사람이 나오네요. 자, 일단 사람이 mensch 또는 man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남자라는 뜻이긴 한데 그리고 눈이 schnee예요. schnie. 그래서 schneemann이라고 하면은 눈사람이라고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man의 복수가 manner이기 때문에 눈사람의 복수형은 schneemanner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네, 아래쪽 보시면 휴가가 나오네요. 휴가는 der Urlaub, 복수는 die Urlaub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스페인, 독일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휴가를 정말 많이 가요. 스페인은 독일어로는 das Spanien이라고 합니다. 스파가 아니라 여기 sp 나오면은 슈프 소리 났어야 됐죠? das Spanien, 네, Spanie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호텔이라는 표현 나오죠. 호텔은 독일어로 똑같이 호텔입니다. 네, 보통 이제 외래어는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das Hotel, 복수는 die Hotels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알프스 산맥이 있죠. 독일 저기 아래 보면 이제 알프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 스위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알프스를 die Alpe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복수입니다. die Alpen. 괜찮으시죠? 그리고 무엇 하고 싶다 영어로 치면은 want to에 해당하는 단어가 독일어로는
möchten이라고 합니다. möchten. 네, 이거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 möchten. 여기 얘를 약간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눈이 내리다. 독일어로는 schneien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짓다, 건설하다, 뭔가 쌓아 올리다 이런 것을 독일어로는 baue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하다, 그 영어에서 book 하는 거 있죠? 부킹 하는 거. 이걸 독일어에서는 buchen 한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꽃이 피다, blühen 한다고 합니다. blühen. 소리가 어려운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하 소리가 blühen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음이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하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하 소리는 묵음이 나고 모음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우의 umlaut랑 같이 나와 있죠. 그러면 소리 날 때는 이렇게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 umlaut가 두 개니까 이 소리를 길게 내주는 거죠. blühen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고유의 또는 뭐 자신의, 나만의 뭐 이런 표현은 eige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영어에서 이제 every나 each에 해당하는 표현이 독일어에서는 jede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라고 하는 거, 영어에서 best죠. 독일어에서도 best고요. 그리고 진짜로, 정말로 이런 표현을 wirklich라고 합니다. wirklich 이렇게 되는 거죠. wirklich. 괜찮으시죠? 그리고 조용한이라는 표현은 ruhig라고 합니다. ruhig. 얘도 이제 ruhig 뭐 이런 식으로 소리 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소리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우 나오죠. 그 다음에 우 다음에 바로 붙어서 하가 나오네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 앞에 모음이 붙으면은 이 소리는 이제 묵음이 되고 모음의 소리가 길게 나게 됐죠. 그러면은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 기로 끝나면은 ich 이런 소리가 났었죠. ruhi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용한이라는 표현은 ruhig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괜찮으시죠? 이 표현은 따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졸린 그리고 뭐 피곤한 이런 표현이 müd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üde.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정말 많이 쓰던 표현이죠. Ich bin müde. 나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ich habe Hunger. 배고파요. 그리고 ich möchte nach Hause. 집에 가고 싶어요. 이 세 개의 표현을 입에 항상 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müde, 졸린, 피곤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어두운이라고 하면은 dunkel이라고 합니다. dunkel. 그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dunkel비어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정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dunkel비어가 흑맥주를 이제 독일어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문법까지 따지면 뭐 dunkelbier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dunkelbier라고 많이 종종 표현을 하더라고요. 흑맥주를 뜻하는 건데 맥주인데 어두운 색깔이잖아요. 네, dunkel 하면은 어두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 반대말은 밝은이죠. 밝은은 독일어로 hell이라고 합니다. 이 hell이라는 표현도 되게 어두운 것 같이 느껴져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되게 신경 쓰셔가지고 의도적으로 hell 하면 밝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쉽지 않겠지만 네, 노력하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음 표현 보시면은 금지되어 있는, 금지된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독일어로는 verbote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 위에, 이게 영어로 치면은 on이에요. on.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표면이 있으면은 거기 바로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를 독일어로는 auf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은 편지 나오네요. 편지는 독일어로 der Brief, 복수는 die Brief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에다가 붙이는 우표, 앞에 brief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 marke가 붙어서 die Briefmarke라고 하면은 이게 우표입니다. 그리고 여성 명사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복수형 되는 n이 붙어서 die Briefmarke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터가 나오네요. 빵에다 발라 먹는 버터. 독일 버터가
또 참 맛있거든요. 가시면은 꼭 이제 사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버터는 독일어로 die Butter라고 합니다. 여기 우 소리를 확실히 내서 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자주 가는 카페 있죠? 커피 마시는 곳. 여기를 이제는 das Café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는 die Café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92페이지에서 이제 10과에서 나오는 단어를 또 살펴봤고요. 93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평소처럼 열심히 또 책을 적으셔가지고 독일어 적으시고 우리말도 적으시고 또 적으시고 네, 소리내서 말하시고 이제 발음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찾아보시고 들어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단어를 숙지를 하신 다음에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94페이지로 가셔서요.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모니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한스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가 먼저 물어보네요. 모니카, woher kommst du? 모니카,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니카가 Ich komme aus Norditalien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고 Nord는 북쪽이죠. 그러면은 Norditalien 이라고 하면은 북이탈리아가 되겠네요. 북이탈리아에도 네, 굉장히 좋은 도시들이 많죠. 밀라노 뭐 이런 도시들. 네, 북쪽은 잘 안 가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또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모니카는 이 아름다운 북이탈리아에서 왔네요. 그랬더니 한스가 또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wirklich? 정말이야? 진짜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Ich möchte eine Reise nach Italien mache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문장이 길어졌어요. 어렵죠? 자, 일단 möchten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보셨듯이 원한다, 하고 싶다, want to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얘는 이제 want to 죄송해요. want to 이렇게 됐죠. 얘는 조동사고요. 조동사가 뭐냐면 이제 진짜 동사, 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 도와주는 애예요. 어떻게 도와주는지는 조동사 파트에서 다시 다룰 텐데 어쨌든 이런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조동사랑 동사 원형이 바로 붙어서 나왔다면 독일어에서는 조동사가 나오면은 동사 원형은 항상 그 문장의 끝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문장의 끝을 보면은 이 문장의 동사를 찾을 수 있겠네요. 이 동사는 machen이었네요. 네, machen. Ich möchte machen. 나는 하고 싶어. 이렇게 됐던 거죠. 뭘 하고 싶었냐면은 eine Reise machen 이렇게 되네요. 여행을 하다라는 표현이 eine Reise mach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여행하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ich möchte eine Reise machen 이렇게 된 거죠. 괜찮으시죠? 근데 어디로 가는 여행이냐면은 nach Italien. 나 이탈리아로 가는 여행 하고 싶은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또 한스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ann ist die beste Reisezeit für Italien?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wann 언제니 ist 언제니 die beste Reisezeit 일단 die Zeit는 알겠어요. 시간이죠. Reisezeit는 여행 시간이겠네요. best 최고의 그러니까 여행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야? 또는 시기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애는 네, 잠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형용사 어미 변화라고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이제 그 어미가 변하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법인데 이게 또 참 독일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굉장히 힘든 문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좀 더 이후에 이것만 모아놓고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은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뒤에 애가 붙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제일 여행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야? 또는 제일 여행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디를 여행하는 시간이냐면은 via Italien, 이탈리아 여행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모니카가 대답을 해주네요.
Jede Jahreszeit hat ihre eigenen Vorteile. 너무 어려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jede 저희 처음에 봤었죠? every나 each 정도의 뜻이었죠. 모든 Jahreszeit 모든 계절이 hat 가지고 있대요. ihre 그들의 자신의 eigen 하면은 고유한이죠. 그들의 고유한 Vorteil 장점 Vorteil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계절마다 다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런 계절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영어나 독일어 같은 경우는 사물주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생물이 아닌 그런 주어도 무언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되게 익숙해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가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계절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이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표지판이 말을 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독일어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익숙해지시면은 독일어가 굉장히 빨리 네, 성장합니다.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는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는 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이런 사물주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계절이 가지고 있어. 뭐, 이 책이 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네.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매 계절이 각자의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설명을 하네요. Im Frühling. Frühling은 봄입니다. 그리고 im 하면은 봄에는 이렇게 됩니다. 봄에는 blühen 꽃이 펴, die Bäume 나무에 꽃이 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im Sommer summer랑 비슷하게 생겼죠.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kann man im See schwimmen. kann 하면은 원형은 can이고요. 영어로 치면은 can이에요. 얘도 불규칙 동사고 어쨌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요 만 같은 경우는 남성을 뜻하는 their man이랑은 다른 대상입니다. 이 man은 뭐냐면은 우리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불특정한 다수를 뜻하는 그냥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이런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주어를 생략을 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는 주체가 우리말에는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 로마에 사는 사람들 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사람들인데 우리말에서는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어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되면 안 돼요, 문장에서. 그럴 때 넣는 주어가 man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뭐 모든 생명이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때 독일어에서 이제 넣는 주어가 man인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또는 뭐 독일에서는 독일어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되는 주어도 man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im Sommer 여름에는 kann man 할 수 있어. im See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죠. 호수에서 schwimmen 수영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im Herbst 가을에는 fallen 뭔가 fall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죠. 떨어집니다. die Blätter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und 그리고 es ist sehr ruhig. es ist 얘는 뭐 가짜 주어 it is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ehr 매우 ruhig 조용해. 가을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매우 조용합니다. 그리고 im Winter 겨울에는 schneit es 눈까지 오네요. 정말 사계절이 뚜렷하죠. 네. 그래서 또 kannst dann 너는 그러면은 in den Alpen 알프스에서 Skifahren 스키 타다라고 할 때 Skifahren 한다고 합니다. 네,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스키파렌이 아니라 Skifahren 됩니다. 그러면 너는 알프스에서 스키를 탈 수 있고 und einen Schneemann bauen 눈사람을
지을 수 있어.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랬더니 한스가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Ich buche gerade ein Hotel. 나 지금 호텔 예약하고 있어. 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북이탈리아로 떠나려고 하나 보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또 이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96페이지의 아래쪽 가보시면은 계절이랑 그리고 이제 월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요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 아까 보셨듯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계절이랑 1월부터 12월까지 그 12달은 전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그때 따로 외워야 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쨌든 제일 쉬운 거 winter, winter가 아니라 winter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쉬운 거 summer, 우가 아니라 오가 들어가야 돼요. summer. 그 다음에 봄 보시면은 frühling 이렇게 되고요. 가을은 herbst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제 봄에 해당하는 월 표현 한번 보실게요. 일단 3, 4, 5월 보통 봄이라고 하죠. 5월만 되면은 뭐 한국은 굉장히 덥지만은 뭐 독일은 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3, 4, 5월, 3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Der März, 마츠랑 좀 비슷하죠? 4월은 der April, 네. 5월은 der Mai, 영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6월은 der Juni, Juni가 아니라 Juni죠. 그리고 7월은 der Juli, 네. 8월은 der August. 네, 가을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가을은 가을은 der Herbst고요. 죄송합니다. 9월 보시면은 9월은 der September. September가 아니라 September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소리가. 그리고 10월은 der Oktober. 들어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옥토버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맥주 먹는 맥주 축제가 또 있죠. 그게 뭐 10월 축제 이렇게 해서 옥토버 페스트라고 한답니다. 뭐 정확히 10월에 열리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10월 축제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옥토버 페스트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 옥토버 페스트의 옥토버고요. 11월은 der November 이렇게 되죠. 영어랑 거의 비슷하죠. 겨울로 넘어가 보시면은 12월은 der Dezember. C인데 C가 아니라 Z가 들어가요. 그래서 December 이렇게 되고 1월은 der Januar, January가 아니라 Januar. 2월은 der Februar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근데 이게 어려운지 아닌지는 또 직접 써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97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바로 이거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같이 한번 써볼게요. 봄은 der Frühling 이렇게 됐었죠. der Frühling. 그리고 여름은 되게 쉬웠어요. der Sommer. 가을 der Herbst. 겨울은 der Winter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3월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3월은 der März. 4월은 der April. 5월 der Mai. 6월 der Juni. 7월은 der Juli. 8월 der August. 9월 der September. 10월 der Oktober. 11월은 der November. 12월 der Dezember. 이렇게 되죠. 1월은 der Januar. 야누아르 이렇게 됩니다. 2월은 der Februar. der Februar 이렇게 되죠. Februar. 네, 이렇게 해서 1년 12달 계절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계절 표현에 유의하면서 아래 예문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말로 우리 오빠들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됐네요.
우리 오빠들이니까 브루더가 아니라 브류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는 브루더. 그리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machen gern Urlaub. Urlaub도 되고 아니면은 Reise도 되겠죠. 네. machen gern Urlaub oder machen gern Reise. 그리고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야, 맞아. 오빠들은 여름에는 스페인에 가는 걸 좋아해. 스페인을 즐겨가. 여름에는 먼저 나오네요. im Sommer. 그러면은 동사가 항상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게 되죠. fahren Sie. 가요. 그들은 gern 가는 걸 좋아해. 어디로 가냐면은 nach Spanien. 어디로 간다는 표현을 할 때 전치사가 두 개가 사용이 좀 많이 되는데 수가 나올 수 있고 nach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nach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보통 뭐 국가나 도시 아니면은 그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 이름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여기에 나오고 그 외의 것들이 보통 to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치사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일단은 슈바니엔 같은 국가 이름 국가 이름 앞에는 nach가 붙는구나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im Sommer fahren sie gern nach Spanien. 스페인에 가는 걸 좋아해. Und 그리고 im Winter 겨울에는 또 im Winter 나왔더니 동사 주어 순으로 나오죠. fahren sie 가는 걸 좋아해. 그들은 어디 가냐면은 in die Schweiz 스위스에 가는 걸 좋아해. 스위스도 국가명인데 왜 nach가 아니라 in이 붙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슈바니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성명사고 슈바이츠 같은 경우는 여성명사입니다. nach 같은 게 붙는 거는 보통 이제 중성명사인 국가명 앞에 붙어요. 이제 남성이나 여성 이제 명사,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 국가 명사 같은 경우는 nach가 잘 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in과 같은 그런 전치사가 붙어서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네, 이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요거 in die Schweiz 스위스에 있는 거는 보통 in der Schweiz라고 하고요. 스위스로 가는 거를 in die Schweiz라고 합니다. 이것도 장소 나타내는 전치사 3격, 4격 나오는 거 이것도 되게 까다로운 문법이거든요. 이후에 저희 같이 다룰 거니까 그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위스에 간다 라고 하면은 in die Schweiz fahren 이라고 하는구나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은 또 다른 이제 디알로그가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나 3월에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생일이 Geburtstag이잖아요. 그리고 생일이다 라고 얘기할 때 보통 Geburtstag habe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냐면은 im März 10월에 먼저 나왔으니까 또 주어 동사 자리 바뀌어서 habe ich Geburtstag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랬더니 친구가 물어봐요. 언제 생일인데? 너 언제 생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Wann hast du Geburtstag?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3월 10일에 나 생일 가지고 있어. 나 3월 10일 생일이야. 이렇게 하고 있죠. Ich habe Geburtstag인데 언제냐면은 am 10. März 이렇게 돼요. am은 anneim이고요. 여기 10 하고 나서 점 찍혀 있는 게 10, 10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도 형용사 어미 변화라고 해가지고 또 되게 어려운 문법이거든요. 그거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데임을 합쳐서 암이라고 부르고 am 10. März 이렇게 하면은 3월 10일에 이렇게 되는 거죠. 3월 10일에 가지고 있어 나는 생일을 그러니까 3월 10일에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인 거죠. 네. 쉽지 않았지만은 네. 요거 정리해 보시면서 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정도 하시고 여기서는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8페이지로 가셔서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제 12달 이름 쓰는 거죠. 네, 1월은 같이 한번 보시면은 1월은 der Januar 이렇게 되죠. 2월은 der Februar 이렇게 되고 3월은 der März 4월 der
April 5월 der Mai 6월 der Juni 7월은 der Juli 8월 der August 9월 der September 10월은 der Oktober 11월 der November 12월 der Dezember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맞는 계절을 적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Es ist kalt und die Welt ist weiß. kalt 하면은요, 차가운 거예요. Es ist kalt, 차가워, 추워 이런 뜻이에요. 춥고 und die Welt라고 하면은 world, 세계입니다. 전 세계가 weiß, 흰색이래요. 뭔가 겨울 느낌이 나죠? 다음 문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Es schneit, 눈이 오고 und man geht Skifahren, 사람들은 간대요. 스키를 타러. 확실히 겨울이죠? 겨울은 독일어로 der Winter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Es ist heiß. heiß는 칼트의 반대말입니다. 뜨겁고 더운 거예요. 덥고 und man geht, 사람들이 간대요. schwimmen, 수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in Korea, 한국에는 regnet es viel. regnen 하면은 비 온다라는 뜻이죠. 비가 옵니다. viel, 많이 옵니다. 여름이죠. 여름은 der Sommer. 이렇게 되겠네요. 아래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es ist warm, 따뜻해요. und die Blumen blühen, 꽃들이 핍니다. alles 하면은 everything이에요. 그리고 fängt an, 얘는 anfangen이라는 동사,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이제 3인칭 단수 형태로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인데, 네, 3인칭 단수 형태를 만나게 되면은 fängt an 이렇게 됩니다. alles fängt an, 모든 것이 시작해요.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펴요. 봄이죠. der Frühling 이렇게 되겠네요. 남은 건 가을이겠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e Welt ist rot und gelb. 세계가 rot 하면 빨간색, gelb는 노란색이에요. 빨갛고 노랗대요. 그리고 die Blätter fallen,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und es ist ruhig, 조용합니다. Man liest viel Bücher, 사람들이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요. 네, 가을에는 또 책을 많이 읽죠. 독서의 계절. 네, 가을은 독일어로 der Herbst 이렇게. 네,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3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곳에 알맞은 표현을 적으세요.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komme aus Norditalien. 나 북이탈리아에서 왔어. Jedes Jahreszeit, jedes가 아니라 jede입니다. Jede Jahreszeit hat ihre eigenen Vorteile. 매 계절이 자신만의 고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kann man im See schwimmen. 호수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 여름에 하죠, 보통. im Sommer. 그리고 schneit es. 눈이 와. Du kannst, 너는 할 수 있어. in den Alpen, 알프스에서 Skifahren, 너는 알프스에서 스키 탈 수 있어. 겨울이죠. im Winter. 다음 페이지에 계속 나옵니다. 99페이지. fallen die Blätter. 나뭇잎들이 떨어져. 가을이네요. im Herbst. 마지막 보시면은 blühen die Bäume. 나무에 꽃이 펴요. 봄이네요. im Frühling. 너무 쉽네요. 그죠? 4번까지 다이렉트로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낱말을 사용하여 독일어로 장문하세요. 1번 보시면은 나의 부모님들은 여행을 즐겨 하신다. 나의 부모님들이면은 meine Eltern이죠. meine Eltern. 자, 여행이라고 하면은 월라웃보다는 라이제 쪽에 더 가깝겠네요. 네, eine Reise machen 이렇게 됩니다. meine Eltern machen 동사 나와야겠네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즐겨 하는 거니까 machen gern. 그리고 얘가 맨 뒤에 우얼라업이 될 수도 있고 보다 라이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2번 보시면은 나 8월에 생일이야. 나 생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ich 나는 가지고 있어. habe Geburtstag 언제 가지고 있냐면은 8월에 im Augus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 보시겠습니다. 너의 취미는 뭐니? 무엇이니? was. 그리고 너의 취미 deine Hobbys 이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자인 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동사는 항상 두 번째 자리에 오죠. 자인이 여기에 나오면 되는데 주어가 deine Hobbys예요. 복수죠. 그러면은 ist가 아니라 was sind deine Hobby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여행을 즐겨해. 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Ich mache 즐겨해. gern 무엇을 즐겨하냐면은 reise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4번 보시면은 나는 겨울에 알프스에서 스키를 탄다 이렇게 되네요. 자, 문장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그리고 나와야 되는 목적어부터 해놓고 나서 뒤에다 그냥 다 갖다 붙이시면은 일단 틀리진 않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순을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식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나는 스키를 탄다죠. 그러면은 주어 넣어주시고 지워가면서 할게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탄다, fahren. 근데 ich를 만나면은 ich fahre 이렇게 되죠. 그리고 스키, ich fahre Ski 이렇게 됐네요. 언제 타냐면은 겨울에 im Winter. 어디서 타냐면은 in den Alpen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im Winter나 in den Alpen 같은 것을 문장의 맨 앞에 놓고 주어 동사를 자리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 im Winter를 앞으로 뺀다고 하면은 im Winter fahre ich Ski in den Alpen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in den Alpen을 앞으로 뺀다고 하면은 in den Alpen fahre ich Ski im Winter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im Winter fahre ich in den Alpen Ski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문장의 순서는 네, 주어 동사 자리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정확히는 동사 자리가 두 번째다.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고 주어가 처음에 나왔다고 하면은 동사가 따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뒤로 쪼르륵 붙는 것이고 그리고 in winter 같은 게 처음에 나왔다고 하면은 동사 두 번째 그리고 주어가 그 뒤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은 네, 문법적으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네, 주어 자리 그리고 동사 자리 정확히는 동사 자리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문장을 천천히 하나하나 짧은 문장부터 만드시고 그 뒤에 하나 붙이고 어순 고치고 이런 식으로 네, 접근을 해주시면은 문장 만들 때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이 두 문장 나오네요. 그녀는 봄에 독일에 간다. 그녀는 즉시 호텔을 예약한다. 이렇게 됐네요. 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어 동사부터 넣어볼게요. sie 그리고 간다, fahren 나왔네요. 근데 여성의 z를 만나면은 불규칙 동사는 fährt 이렇게 변합니다. 봄에 갑니다,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는 거니까 독일에 라는 표현을 바로 붙여가지고 독일에 간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Sie fährt nach Deutschland. 언제 가냐면은 im Frühl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은 im Frühling 앞으로 빼시고 im Frühling fährt sie nach Deutschland 이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보시면은 그녀는 즉시 호텔을 예약한다. 그녀는 예약한다.
bu터 보시면 되겠네요. Sie. 동사 buchen인데 C를 만났으니까 sie bucht. 즉시 예약합니다. gerade. 호텔을 하나 예약합니다. ein 호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쉼없이 오늘 10과를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동사도 나오고, 그리고 어려운 전치사들도 많이 나오고, 쉽지 않았으니까, 네,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열심히 잘 복습해 주시고, 네, 복습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이 쓰시면서 많이 소리내서 말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복습하시고, 네, 저희는 11과에서, 저랑은 12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